안녕하세요. 시카고 썰레발의 시종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한미 상록회 회장이신 최순봉 회장님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나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시간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도 새삼 느낀 게요. 이게 보니까는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부분이 거기다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끼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저 또한 회장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어느새 정들었나 봐요, 제가. 정들면 곤란한데, 예, 좋은 시간 진행해 봅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미주동포 30% 이상 투표율 올릴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회장님, 우리 교민들 중에서요, 우리 시카고 썰레발, 이 시카고에도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방송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고, 교민분들 중에서도 이제 애환이나 에피소드나 아니면 억울한 점 아니면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들 아니면 개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품 설명이나 아니면 그러한 경험담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카고 썰레발에서요 열린 바닥으로 이제 사랑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언론이 보통 사람들이 대하기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언론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오늘 모신 부분이 저는 참 잘 몰랐어요. 이 부분이 제가 회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한국일보에 이제 칼럼을 이제 나갔는데 제목이 노숙하는 위안부 소녀상. 근데 제목이 좀 특이해요. 저는 첫 번째는 시카고에 위안부 소녀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물론 제가 다른 분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근데 노숙한다.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노숙을 한다. 사실 우리가 칼럼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 모금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2대 전에 한인회장 때 시작했습니다. 31대. 예, 31대. 그러니까 서정일 씨가 한인회장일 때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나도 된 줄 알았습니다. 된다 하는 소리만 듣고 있다가 누가 아무도 장소를 허용받지 못해서 아직도 가정집에 있다. 개인 집에 있는 겁니까? 이게? 개인 집에 보관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한 포커스를 잘못 잡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위안부 소녀상은 여성 인권 파괴의 최악입니다. 최악이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일 관계나 어떤 특정 지역의 여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여성, 아직도 여성 인권이 제대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당장 회교권 또 유대교까지도 여성 인권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시카고 연합뉴스나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서 2015년 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대에서 나왔걸요.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는 분들한테. 근데 몰라요. 시카고에 노숙하는 소녀상이 있는지를 거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주위의 분들은
모르고 있고 이게 이제 묻혀버렸어요. 근데 회장님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는 시작된 부분이 이게 2014년도에 7월 달에 이제 5만 2천 불 정도 이제 모금이 됐어요. 모금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묻혀져 버렸던 부분인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이 부분과 이 평화의 소녀상 노숙하는 위안부 소녀상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오케이. 사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묻어놔 버리면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잘 세공돼도 농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할 때는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따르는 경비만큼 가치가 창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여자들이 여자로서의 인권,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여자들이 더 이상 위안부 소녀상처럼 뒷밟힌 인권, 그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내가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예쁜데 내 손녀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국한되어 있는 국제적인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여성의 문제다. 그리고 그 당시 위안부로 차출될 그 당시에는 세계가 인권이, 여성 인권이 제대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미국이 1920년도에 수정 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1940년대와 20년 차이인데 이런 차이를 두고 그때 벌어졌던 일, 그리고 오늘날도 대한민국, 내가 신문에는 칼럼을 쓸 때는 그런 걸 명시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투 여성 인권을 짓밟은 사례입니다. 미투라는 사건 자체가. 그리고 그 이상의 여자들이 농락당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하지만은 자기는 정당한 것처럼 남일본만 만약에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총과 칼을 잡은 군인들이 어떤 불만을 표출했다면 제한되어 있는 파괴되어 있는 여성 소녀상 차출된 인권 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포커스를 약간 좀 작게 잡아서 이제 지금 이제 여성에 대한 인권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미국도 뭐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이제 노숙하는 위안부 소녀상인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은 왜 지금 현재 왜 노숙하게 만들고 왜 그걸 설치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링에 우리 동포사회는 자랑거리 문화회관이 있는데 문화회관에 노숙하는 소녀상이 그게 자리를 잡았다 하면 일본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게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간 거니까 일본 사람이 이 여성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윌링시에다 돈으로 압력을 넣죠. 너희들 우리가 일본 모든 기업, 일본 상권 이거 윌링시에는 절대 흘러가지 않고로 하겠다. 그런데 그게 로비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인 우리 저 시카고 한인 회관이 문화회관이 사유지 아니에요?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재산 아니에요? 사유지지만은 예. 그것을 보는 것은 제한이 안 돼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고 공감을 얻어내려고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뉴욕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맨하탄 한인회관 안에 이것도 이제
그 고정식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끔 소녀상을 한인회가 안 해뒀어요. 그 다음에 미시건에도 공유지에다가 놀래다가 못 놓은 거예요. 이게 2012년서부터 뭐 시작을 했는데 2년 걸렸어요. 근데 미시건도 사유지인 한인문화회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저기 이게 알아봐도 이게 왜 우리 사유지인데 왜 못 놀까, 이제 그런 의문점은 좀 생겼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유지지만은 예. 이제 이것이 정치적이다. 하나의 정치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여성 인권 파괴의 최악의 모델로만 본다면 모든 여성이 이런 정치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이게 하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당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어디든지 세워놓고 인권적인 문제로 다뤘다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디도 세워도, 그리고 내가 교회 가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겠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나 일본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우리의 남성들 전부가 떳떳하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성들을 향해서 여성들 전부가 인권을 보호하는, 너희들이 이런 전과도 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라 할 수 지금 있다는 거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여성 인권적인 네? 문제에서도 아직까지도 미국이지만 다인종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뭉치고, 특히 일본과 한국 이게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좀 그렇죠. 작용이 된 거고, 네. 그럼 이 정치적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거는 전에 보니까는 한 단체에서요, 일리노이 하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안부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하원에서요.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회장님 좀 크게 보시는 거고, 저 이제 제목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31대 한인회장서부터 현재,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한인회장이 뉴스 매거진에 나와서 이제 이번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제시할 때 소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말의 취지를 보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응집이 돼서 한인 커뮤니티가 좀 이렇게 응집이 많이 되고 또 주류 사회에 이렇게 많이 해야지만이 이거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 위안부 소녀상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를 생산한 사람이 일본 출신 혼다 의원입니다. 예. 혼다가 위안부를 내세워서 한인 사회에 많은 협조를 받은 이 자체가 정치입니다. 이 자체가 정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색채, 정치적인 이슈는 반드시 당락이라는 문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수명이 짧아요. 그러나 여성 인권, 누구나 보고 우리 여성이 저처럼 차별당할 때가 있었다, 이용당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인권적인 문제를 갖고 이것을 이슈화했다면, 일본이 감히 절반이 여자인데 여성포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요,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 만장일치로, 이게 이제 번호가 HR 0365 만장일치로 이제 주 하원 주류 사회에서도
근데 뭐 소녀상을 설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또 하나 들어보니까 윌링시하고도 뭐 이렇게 거부를 했다. 윌링시에서. 그럼 요거를 진짜 언제까지 노숙시킬 수는 없는 거고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이 혹시 제일 빨리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해법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을. 제일 빨리 되는 해법은 탈정치 이슈입니다. 정치 이슈를 누구든지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인권 그리고 과거의 이런 잘못을 표본으로 삼아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하나의 이것은 문화전도사, 인권전도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나는 사실 여성 인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나면 소녀상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여성이 손해볼 거 없다. 남성하고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하면 소녀상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소녀상이 이 부분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아까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인 부분이 뭐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국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예. 지배하죠. 이 문제는 소녀상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역사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반대로 따지면 소녀상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아까 말씀하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는 당연성이 바로 인권 회복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꿈꾸는 미래는 옛날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입니다. 노예에서 정상적인 인권을 회복받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지금 평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전쟁에 시달린 국민이 없습니다. 중국에 시달린 것도 많지만 호란, 병자호란, 몽고에서 이제 오직 하면 여자는 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환양여라는 말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생산할 때까지 임진왜란, 속국생활 35년 동안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화를 주장할 때 평화를 정말 노래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의 연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여기 시카고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으로 이제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할 때 이 통과된 내역을 보면은 역사적인 교육도 필요한 거고 여성 폭력, 인신매매, 인권 유린 바로 그거예요. 예, 요거를 주 하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이에요. 예. 마땅히 채택돼야 될 결의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교민 여러분들이 많이 그 소녀상 제가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소녀상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뭐 평화의 소녀상이나 위안부 소녀상 그러면 저도 좀 위안부 말이 좀 약간 좀 저의 진짜 조상들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 좀 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소녀상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해법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하원에서도 역사, 뭐 여성 폭력적인 거, 인신매매, 뭐 인권 유린, 인신매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해요. 뭐냐면 한인회장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러 그 모금운동 해갖고 설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은 앞으로 어떠한 저는 일단은 설치를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예. 공감인데 문화회관은 우리 이 한인 사회의 공유지입니다. 개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 문화회관은 한인 동포 사회의 공유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인을 대표해서 모금을 해서 그걸 건립했으니까 공유하는 재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고 이의를 제시하면 이것이 소녀상이 닮기를 한국 사람을 닮은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도 비슷해요. 중국 사람도 비슷하고. 이 소녀상은 우리 소녀상이요 옷 있지 않습니까? 저고리에 치마에 우리 아주 상징적인 그런 누가 봐도 그러면 치마 저고리를 뭐 바꾸죠. 일단 이 소녀상은 우리 문화를 가미한 소녀상이지만은 파괴된 여성 인권의 표본이다. 이것은 어느 국한되어 있는 지역, 국한되어 있는 누구가 아니라 미래에 파괴될 여성 인권을 우려해서 옛날을 상기시키는 표본이다. 라고 그게 만약에 소녀상을 하나 설치하고 이것은 누구를 심판하는 소녀상도, 누구를 응징하는 소녀상도, 단지 미래의 여성의 인권을 지켜가는 표본을 삼기 위한 건립이다. 라는 걸 하나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도 그것을 보고 시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 인권에 대한 미래 여성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시금석과 같은 모델이다. 근데 제가 그걸 제시해서 명찰을 달아요. 달아놓고 누가 보고 이게 뭐냐. 일제시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악으로 여성 인권이 파괴된 최악의 모델로서 미래에 이런 비극이 다시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모델이다. 저희가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건 이제 한인에다가 이렇게 못한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회관에서도 뭐 하냐,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되는 거고, 뭐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이 더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팩트를 말씀하셔야 돼요. 방송이기 때문에. 그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어느 스코키나 윌링이나 어디 가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부끄러움이 거기서 어디 묻어나오나 뭐 이런 어떤 연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애매할 건 없거든요. 위안부라는 게 부끄럽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 위안부 하러 갈게 그거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돈 벌려준다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과거가 부끄러우면은 그럼 계속 부끄러운 걸로 미래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가 참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고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내가 아팠어요.
한인들이 더 반대한다, 우리 동포들이 더 반대한다, 뭐 자랑거리냐, 심지어 이제 이런 식인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신경 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문화회관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그 부산정이라는 그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턱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그 건립 동기를 하나 비문을 써서 또 붙여놔버리면 누가 와서 왜 여기 했냐면 이것은 순수한 여성인권 운동의 자료구나 그렇게끔 만들어버리면 되지 저번에 신문 않느냐. 보니까 이거 훼손될까봐 지금 외부에다가는 이거 누가 와서 또 그런 일본에서 것도 그때 있겠죠. 말뚝도 붙이고 막 훼손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사회자로서 그게 나는 미처 훼손 문제는 내가 염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요, 어디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또 개인이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미시건이나 이런 데도 한인 문화회관 안에다가 이제 그런데 예. 나는 내 생각은 그보다 좀 다른 게, 소녀상을 밖에 설치해서 누가 그 소녀상을 파괴했다면, 훼손했다면 그 소녀상의 임무는 끝난 겁니다. 왜 끝나냐면 앞으로 여성인권 운동이 요연하게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그 소녀상이 누가 와서 누가 와서 보호하고 누가 와서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가도 사명을 하는 거고, 훼손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크게 그게 신경 쓰지 않아요. 딱 설치해 놓고 이런 의도로 설치했는데 누가 와서 훼손을 했다, 그거는 경찰이 조사해서 밝히는 근데 이제 그 거고. 훼손이라는 거를 이제 또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또 한 번의 치욕을 또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바로 그 치욕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의 상일 때는 치욕을 받는 거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여성 최악의 인권이 파괴된 모든 여성의 모델이다 라고 하면 그 치욕도 모든 여성의 몫이에요. 영광도 모든 여성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건데,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고 또 여권 신장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몫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성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이러한 뭐 폭력적인 문제도 당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 제공이 뭐 여성이 여성한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권 신장을 하려면 이제 전에는 이제 남녀 평등을 얘기를 했어요. 남녀 평등.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국가나 뭐 이런 데는 남녀 평등이 이제 거의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 평등이 우선 되고 남녀 평등이라는 말 자체도 또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뭐 미투나 뭐 이런 쪽 보면은 남성이 미투 당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제공적인 거는 먼저 남성들도 각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원인 제공자가 없으면은 그런데 이런 일이 없죠. 미국에서 여성 인권을 지금처럼 누리게 된 그 시작은 1850년대에 여성 인권 컨벤션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850년대부터 루시 스톤이 여러 주에다가 청원을 하면서 여성 인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20년대에 비로소 20년에 수정헌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서
문헌으로, 문자로 여성과 남녀 성의 차이로 어떤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리를 한번 잃고 나면 힘이 없어서 잃었으니까 그것을 찾기까지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힘을 잃었다고 힘이 없어서 인권이 유린당했다고 할 때는 회복할 만큼 힘을 비축해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단순 일반 힘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여성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데 남성이 뭐 부려먹고 좋은데 왜 여성 인권을 회복해 주려고 하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그 뜻이 아니라 또 하나는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누가 일깨워 주지 않으면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소녀상이 일단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면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다 이제 단체들, 여성 한라인도 그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했고요. 진짜 편지를 전달했는데, 일본 대사관에서 직접 편지를 안 받고, 거기다 놓고 와서 이제 대신 받아가고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찾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의 길입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힘든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교민이 일단은 제가 볼 땐 참여도가 높아야 돼요. 일단 저희가 먼저 한인 사회 교민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별로 또 틀리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역사에 대한 부분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각 단체도 많고 그냥 한 군데 단체에서 하고 여기 단체는 우리 거 우리하고 이게 틀리니까 안 하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옛날 말 하면 뭐하지만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근데 이 단체들이 공조가 없어요. 공조가 없고 다 따로 노는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이제 몇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 먼저 한번 저걸 해서 이거는 교민사회에 대한 공감을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거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힘이 모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여성 한라인에서 저 소녀상 그 문제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참여를 더 하고, 그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주고, 진짜 이번에 못 갔으면 다음에나 또 가고, 진짜로 못 가면 편지라도 쓰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이걸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녀상 배지 있지 않습니까? 그 태극기 배지다. 배지. 그다음에 팔찌도 있어요. 소녀상. 근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5,000원씩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2,500원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사시는 거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나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차량에 스티커를 갖다 붙이든지 조그만 거를 그냥 한들, 그다음에 서명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짜를 정해서 여기 밀링시든 주지사든 하원의원이든 요 한 날짜에 걷다가 이메일을 그냥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메일을 한 날짜에 그 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뭐 공화당, 민주당. 정원수. 그러면은 무조건 가자 이거죠. 무조건. 뭐 나는 안 가도 되니까 네가 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 무조건 가자 이거죠. 여성 간담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원되면 릴레이 시위를 하자 이거죠. 릴레이.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나 수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술대회 이런 것도 한번 하고 공모도 하고. 그래서 아니면은 마지막으로요. 소녀상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민들 단체 카톡방 많이 하잖아요. 이런데 한국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유회장이 뭐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찬유회장 뭐하냐. 뭐 문화회관 뭐하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들자 말자 이러면 뭐 이게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장소가 세울 장소가 수용을 할 수가 안 해주니까 이제 이 문제인데 여기는 어떤 사명감을 가진 단체,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 이게 내 딸, 내 손녀, 내 어머니 하는 나의 혈육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아무도 반대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네, 중론을 모아야 되는데 예, 이게 문제라. 이걸 어떻게 설득시키는 것은 만약에 일링에다 어떤 지역이 설정이 되면 똑같은 방법이라면 윌링 빌리지 홀에다가 동포사회가 일제히 전부 청원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그것도 한날 한시에 그냥 갔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 동포가 전부 청원을 해서 한 10,000건, 20,000건쯤 청원이 됐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탕이면 빌리지의 타운을 리드하는 모든 시장, 시장 이런 사람들도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다.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힘이 제일 먼저 어떤 이 책임 맡은 분들이 포커스를 윌링이다, 스코키다 어디 정하면 그냥 한 번씩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예. 거기라면 거기에다가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이걸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정신적인 어떤 이 사이트를 만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안부 소녀상 건립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있으니까 그분이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청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포사회에서는 거기에다 전부 청원을 하면 그 타운 시장이 노숙으로 그러면 어때요? 시장이 내가 이만한 이제 자기는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정치적인 것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주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또 타협도 분명한 이게 정치적인 로비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여성 인권 운동의 명분도 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은 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회장님하고 처음으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는 기쁩니다. 나는 맞는데 근데 이왕 맞췄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이게 있어요. 참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진짜 뭐 하원의원 뭐 집회한다고 가고 한라인 한다고 가고 싶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소녀상 문제를
이게 좀 각 단체장들이 그냥 다 몰려가고 그거는 만약에 추진위 원장이 힘을 실어줘야 어떤 지역에 그 청원 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언론 광고도 하고 여기서도 광고해 주시고 또 모든 한인이 갖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해서 이 사이트로 청원해라. 근데 저희는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제가요 나중에 이거 사이트 열리면은 아마 이제 회장님도 약간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은 이제 많이 운동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끝나면요 나중에 사이트 열리면요 제가 한국 시간하고 미국 시간 알려드릴게요. 시카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그거 있잖아요. 한 시에 아예 사이트 그냥 마비까지 가고 우리는 또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만 안에 5만 명만 시카고 5만 5천밖에 안 돼요. 인구이. 한 5만 명만 들어왔다. 그럼 딴 데서도 좀 지원해주고 5만 명만 청원이 됐다 그러면 조그마한 시장쯤은 안 해주고 못 베길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요. 우리 지금 보면요. 미시건에서도 이미 세웠지 않습니까? 뉴욕, LA 여기서도 진짜 한 가족이 4인 기준에 한 명만씩만 이거 해주면은 그쵸?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한 번만 찬성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시카고에서 실질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쉽지만 어려운 건데. 이게 사이트 요새 한국 사람만큼 인터넷에 밝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 같은 태물은 제외하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이것은 아무나 눌렀다가 아니고 자기 아이디를 갖고 서명해서 청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 세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만 이것은 여성 인권의 문제다라고만 되면 어디 쓰든지. 맞아. 거기다가요, 회장님. 거기 또 말을 딱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그 시장도 나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슈 아니냐?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내세우면 정치적인 것보다 그렇죠? 한일 관계가 아니라 정치는 이게 여성 인권 문제인데 세계 어디선들 이거 쓰는데 반대하는 것은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그 시에서도 그거 안 해주면 또 이상한 거잖아요. 미국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첫째 여성 인권 문제로 키를 돌리면 후원받기도 지원받기도 공감받기도 다 쉬워집니다. 시카고에서도 우리 어느 단체나 배지라든지 세울 때까지 팔찌를 이렇게 저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소녀상이 없지만 세우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장님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아시는 분들 이제 많으시니까. 전 사실 제가 여기에 들어있나? 내가 뭘 하나 생각하면 중단이 안 돼요. 좋습니다. 중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회장님, 제가 저하고 이제 회장님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근데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선전을 해야죠. 이제 선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하면서 어제는 제가 되었다. 내 인생에 어제는 없다. 오늘은 그건 뭡니까? 오늘이 내일이죠. 오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땀에 젖어 있다. 노력하고 있다. 내일은 뭐냐? 나의 희망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 이런 정신으로 내가 소녀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어떤 내 살이 사욕도 아니고 정말 중용의 입장에서 여자의 인권만 받고
내가 사랑하는 후손들의 여자로 태어나서 그 인권을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다. 예. 하는 게 내 저는 심정.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처음에는 회장님이 노숙하는 저 소년상인데 위안부 소년상인데 왜 여성 인권을 얘기하나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게 초점이 이게 안 맞나 그랬더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접근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또 이렇게 한번 가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회장님 다음 주도 좀 나가주십시오. 이게 딱 맞으니까 이게 좋네요. 또 간만에. 예? 아이고. 간만에 네. 저랑 이렇게 좀 의견이 많았었는데 역시 우리 역사 그다음에 우리 한인 핏줄은 진짜 강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오늘 그 소녀상 설치를 이렇게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회장님하고 저하고 간만에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았으니까는요, 이 방송 보시면은 널리 알려주시고요,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회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얘기했을 때 이거 한 번씩만 이렇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진짜 예, 할 말이 많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런 나날이 내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시카고 썰레발 오늘은 명쾌하게 해법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